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에는 사학의 비리를 근절하여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사학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사학의 이념과 자율성은 크게 해치는 일부 조항의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1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실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일 것입니다. 사학법에 저희가 헌법소원한 내용 중에서 가장 독소적인 조항 3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었습니다. 시험 위탁 강제조항, 징계 의결 강제조항, 임원 승인 취소조항, 이 3조문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헌법소원을 냈는데, 개개 법률이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과연 위헌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가져질 수 있습니다만은 3조항이 결합했을 때는 정말 사학의 정체성을 완전히 교육감이나 이런 분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입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험 위탁 강제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초등부 교원 지원자에 대해서 교사 자격증 이외에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필기 시험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치르도록 하는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학의 교사 채용을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입니다. 사학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교원으로 채용될 수 있고, 그 경우 사학의 설립 목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학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까 기도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단 같은 사람들도 이제는 사학의 교원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은 평생 직장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교육은 기능적 탁월성보다는 인격,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과 같은 고유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교육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교원은 이에 부합하는 품성과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교원은 이미 교원 자격증 소지자여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획일적 기준에 의해서 이런 사람이 교원 채용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기독 사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권학 이념에 부합하는 신앙과 인품을 갖춘 교원 지원자가 정부나 교육감의 이념에 의해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학의 자율성 실천과 다양한 민주시민의 양성 측면에서 사학의 교원 선발은 사학에 맡겨둬야 되고 채용비리 척결 등은 다른 수단으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다음 징계 의결 조항은 교육당국이 교직원에 대해서 사학의 징계를 요구하고 그 징계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면은 교육청에 설치된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징계를 의결하고 이것을 사학이 따르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학의 징계권을 교육감이 탈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임원 승인 취소 조항은 학교법인이 학교당국의 징계 요구에 따르지 아니했을 경우에 학교법인의 이사장, 이사 등 임원 승인을 정부에서 취소하고 10년간 임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채용시험을 통해서 교원 임용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교원이 임용된 후에는 실질적으로 교원 징계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또 이사장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지난해 사학법의 개정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해 사학법 개정은 교육당국에 의한 권력의 집중, 교육 영역에 있어서의 교육당국의 제왕적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소위 차별금지법의 제정 또는 그 전 단계에서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감이나 또는 교육당국이 이를 반대하는 사람을 교원이 되게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원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징계를 반대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종교교육, 윤리교육, 성교육은 자녀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렇게 형성하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학부모가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 국가는 세계관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교육, 윤리교육, 성교육 등을 학부모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아니라 정부나 교육감 등의 특정 이념에 편향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학교 법인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녀 교육권 그리고 학생의 인격권 발현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민주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이념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여론을 방정해서 서로 경쟁하며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사회가 민주사회입니다. 이것이 민주사회의 발전의 동력입니다. 사학의 정체성을 훼손하여 교육의 다양성을 파괴하는 이런 사학법 개정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고 그 역동성을 훼손하는 조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사학의 교육의 다양성의 중요성은 일제강점기의 교육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일제시대에 선교사나 선각자들이 세운 사학이 없고 일제에 의한 획일적 교육만 가능했다면 과연 3.1운동과 같은 독립운동이 가능했겠습니까? 교육 당국에 의한 권력의 집중은 특정 이념에 의한 편향된 교육, 왜곡된 역사교육, 일방적 성가치관을 강요하는 성교육 등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학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헌법의 핵심 가치인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진행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가 제출되었고 지난 6월 13일 이 청구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9일 시험위탁 강제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은 계속될 것인데 헌법재판은 특히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은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공개 변론이 있을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헌법소원 사건 종국 결정 시까지 1차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한 시험위탁 강제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내용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재판이 끝날 때까지 법률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는 것인데 효력정지의 긴급성이 인정돼야 하고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그 요건입니다. 교원의 지위는 정년까지 유지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현재 많은 사립학교, 특히 종립학교에서는 현재 이 조문 때문에 시험위탁 강제조항 때문에 교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는 사학법인이 쉽게 그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그 시기를 정할 수 있고 본안심판과 함께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 위탁조항으로 인해 사학법인의 입을 불이익은 너무나 크고 명백하므로 가처분 결정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채플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면서 대체 과목을 개설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사학의 건학 이념의 실현을 사실상 부정하는 사회 일각의 주장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개정된 사학법이 초중고 교원의 채용의 교육감의 개입을 강제하는 등 사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학생의 인격 발현권을 침해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우리 민주사회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사학의 공공성의 요체는 사학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다양한 인재를 길러내는 데 있습니다.
사학의 공공성을 이유로 사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정부가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를 이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될 시기가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사학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사학의 비례 제껴를 위해서 자정활동을 한결 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